반갑습니다. 박보수입니다. 강의는 늘 힘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24년이나 NRC를 했는데 몇 번을 강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은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긴장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식사들은 하셨죠? 잠이 오기가 너무 좋은 시간이고 제 목소리도 잠 오기 딱 좋은 톤이죠. 주무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 강의를 하면 재미있게 하는 강의는 좀 생각을 좀 내려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는 못해요. 근데 진솔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했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제 지인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제 LG를 다니고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왜 하냐고 NRC를 왜 하냐고 왜 했을까요 제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다 있습니다. 그죠? 잘 살고 싶고 돈 많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저도 뭐 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왜 했을까요? 저희 집이 못 살았으니까.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 이름이 조남이 요 분이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아무도. 근데 제 아버지 이름이 성함이 이분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의 직업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뭐 제 자랑을 좀 해야 될 시간이라 솔직히 뭐 성공자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닥 자랑할 건 없고요. 하여튼 제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통영 아세요? 통영에서 1968년도에 이남 이녀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철이 들고 누군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쯤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끼니를 걱정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집은 못 살지? 못 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의 사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너무 오래 많이 하다 보면 제 아버지 욕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자, 욕을 좀 하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닥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하고 가신 것 같아요. 85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도 되게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한다기보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면 집에 있는 술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술은 사놓는 그 순간부터 계속 이제 유효기간이 느는 거죠. 근데 술을 먹어보니까 제가 잘 받는 거죠. 근데 그 피가 제 아버지 피였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 거의 제가 술 먹는 모습만 봤던 것 같아요. 하루도 술을 안 먹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70년 정도는 먹지 않았을까. 근데 술을 먹으면 좀 좋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술을 드시고 나면 좀 이상해져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내성적인 스타일인데 보통 내성적인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좀 외향적으로 바뀌어요. 이제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전형적인 게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에는 이제 맨날 뭐 옹기 장수가 자주 왔다 갔아요. 뭐 술 먹고 나면 제 아버지의 잔재물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랬던 제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를 완벽하게 복제하신 저희 형님이 계세요. 저보다 3살 많은 형. 이 형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매일 동네 폐사함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중학생이 담배를 피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요즘은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데 저희 세대의 중학생이 담배를 피면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집 앞에 중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제가 저희 집 앞에서 쭉 보면 담배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장실에 담배 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형, 형이 맨날 사고 치면 경찰서에 잡혀가 있으면 어머니가 늘 때려 다니고 돈 빌려서 그게 저희 집안의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어떻게 키우고 싶었는지 하면 농사를 짓기를 바라셨습니다. 실제로. 매일 추석 때 가면 이런 얘기해요. 저기 저 땅이 어떤 땅이었고 뭐 얘기하면서 허수밭 너는 커서 농사가 분홍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환경이었고 제가 좀 철이 들었던 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당연히 남편 그렇죠. 우리 옛날 어머님들의 로망이 장남이잖아요. 장남 그렇죠.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 어머니랑 아버지는 결혼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원래 못 사는 집에 셋째 아들이었고 제 어머님은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면 결혼하고 이틀인가 지나서 선을 보고 이틀 지나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 아버님이 되게 키가 크세요. 저보다 더 크세요. 한 180 정도에 덩치도 되게 크고 힘이 되게 셌었어요.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단오 저렇게 씨름하러 가면 저희 집에 소가 한 마리씩 옵니다. 이렇게. 저희 동네 뒤에 보면 아주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5, 6월 달 되면 한 6, 7월 정도 되면 풀이 막 자라잖아요. 풀을 빨리 매기 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잘못 먹었나 봐요. 어쨌든 아마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봤을 때는 그 시대에 맞는 괜찮은 신랑감. 그때는 후대 멀쩡한 사람이 제가 지금 보면은 우리 스폰서님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저렇지. 어쨌든 예, 그때는 괜찮은 신랑감이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났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최악이었죠 이제. 아무리 난 좋은 여비가 강한 세상에 태어났지만 저희 어머니 외동딸이라는 정말 좋은 조건이 있었잖아요. 부잣집에. 어쨌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한 여자의 인생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입학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제 성적표가 한 60분에 57 정도 됐어요. 이게 작아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이 있잖아요. 그죠? 58, 59, 60 애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글을 못 된 친구들이에요.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제 어머님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제 어머니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약간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때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웃음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고 해서 공부라는 걸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너무 재미난 거예요. 왜 재미냐면 성적이 너무 빨리 오르는 거예요. 공부를 좀 했더니 이게 후후후 오르는 거예요. 한 자리 숫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자리 숫자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뭐 상을 주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제 우등상을 들고 가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어머님이 저한테 훈육을 합니다. 허수봐, 니만 믿는다.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 돼야 돼. 매일 만나면. 그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제 어머니랑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싸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3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상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절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 호수아 너는 잘 돼야 된다. 근데 엄마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너는 무조건 대학을 보낼 거고 대한민국에서 뭐 이렇게 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서 이렇게 좋은 직장도 구해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 돈에 자꾸 한이 되니까 돈을 좀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공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합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계공업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이 학교를 입학하면 학비가 전액 면제예요. 이 국립이에요.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각 지역에다가 국립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세운 거죠. 그 첫 번째 학교가 여기였을 겁니다. 근데 학비도 전액 면제고 입학을 하면 다 기숙사 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숙사비도 한 달에 15,000원씩만 내면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수 있는 거죠. 15,000원도 정부에 지원을 해줍니다. 취직을 해서 다 갚는 거죠. 그래서 이 혜택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서 갔어요. 이제 어쨌든 이때 제가 한 달 정도를 제 어머니랑 이 진로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자식 있는 부모가 없으니까 어쨌든 저를 보내주신 거였죠. 그래서 이 학교를 들어가서 일주일도 안 지나서 후회를 합니다. 이건 학교가 아니라 군대인 거예요. 저녁 9시만 되면 점호를 합니다. 근데 점호가 그냥 점호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유는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저는 군대를 30개를 꼬박 채웠는데 군대 생활보다 여기가 더 힘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늘 맞는 거죠. 이제 저녁 되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제 신체적인 조건이 되게 작아서 키도 1m 60도 안 되었고 몸무게가 50kg도 안 나갔어요. 이 매를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학교를 퇴학해야 되겠다. 자퇴서를 내야 되겠다. 늘 자퇴서를 제 후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할 때쯤 되면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자퇴서를 내려고 들어가면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기서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1년을 버틴 거예요. 2학년이 되니까 좀 더 부타도 좀 줄어들고 3학년이 되면 당연히 때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기능사 자격증 2개가 손에 잡힙니다.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취직을 한 게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가 어디냐. 그래서 간 데가 삼성이라는 데입니다. 창원에 가면 삼성중공업이라고 있어요. 네. 이 회사를 취직을 하는데 그때 첫 월급이 한 24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보통 부산에 중소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의 월급이 113만 원 정도였으니까 되게 많이 받았죠. 돈 버는 재미로 입사를 했고 돈 버는 재미로 삽니다. 근데 직장이 참 좋은 게 미래가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현장에서 공돌이죠, 그죠? 쇠를 막 깎고 있는데 10년 후에 제 모습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20년 후에 제 모습이 앉아 있는 겁니다. 10년 후에 저는 현장 반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20년이 지나면 현장 계장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대학을 가야 될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골을 내려가면 친구들이 미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캠퍼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거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이유가 요즘 드라마를 보면 보통 시대상이 막 반영이 돼 있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의 드라마들은 대부분이 캠퍼스 라이프였습니다. 캠퍼스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들어가면 최시라랑 하이라랑 이런 친구들하고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학문을 얘기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제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듬해 대학을 쳤어요. 3년째 제가 직장생활 3년째. 근데 다행히 대학을 붙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영어는 당연히 포기했죠. 제가 영어를 펼쳐본 기억이 중학교 때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영어 시험이 너무 쉬웠습니다.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10분 후에는 잤습니다. 꾹꾹 찍으면 되니까. 근데 영어가 이랬던 제가 영어를 좀 해요, 요새는. 우리 NRC에 좋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예. 어쨌든 제가 이래서 대학을 갔었고, 대학을 갔는데 한 달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저는 공대에 여자가 안 오는 줄 몰랐어요. 대학교는 다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간 학교가 금호공대라는 공대, 저 남자들만 있는 학교예요. 금호공대. 저희 학교에 여자들이 있긴 해요. 저희 학교에는 여자라는 이유 자체로만 해도 보디가드들이 한 10명씩 따라다닙니다. 아무것도 안 봐요. 이런 거 안 봅니다.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밥도 여자들은 밥값을 아예 안 내요. 어쨌든 대학 생활 너무 재미없는 거죠. 물론 제가 3년을 늦게 갔기 때문에 군대에 후름도 당연히 빨리 갔었고,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또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대학 생활을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내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디를 취직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는 공대이기 때문에 취직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디를 갈 거냐가 중요하죠. 근데 뭐 요즘은 공무원이 한참 각광을 받던 시기도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공무원 가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고, 어쨌든 막연하게 대기업을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당연히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기업이니까 삼성에다 원서를 냈겠죠. 삼성에 원서를 내니까 리젝트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예전에 삼성을 다녔잖아. 삼성에는 그만큼 인재 관리를 잘합니다. 재입사가 절대로 안 돼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두드린 게 LG라는 기업이었습니다. LG 원서를 넣고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너무 쿨 좋게 냉장고를 연구하는 냉장고 연구소에 입사를 합니다. 냉장고가 뭘 연구할 게 있겠어요? 냉장고가 시원하면 되지.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냉장고는 요즘 잘 보시면 문짝만 바뀌어요, 문짝만. 물론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긴 하는데, 뭐 소비 전력량도 개선하고, 냉장고가 그 문짝 디자인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이뻐졌죠. 제가 처음에 가서 했던 게, 그동안의 냉장고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냉동실, 냉장실. 요거를 문짝을 쪼갭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냉장고고 디오스 냉장고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개발을 했었죠. 이제. 어쨌든 냉장고 연구소에 들어가서 제가 LG 입사를 하면서 목표라는 걸 한번 세워봤습니다. 목표.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너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때는 용기가 또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정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진짜 차수성간 CEO가 한번 돼보자. 이 생각을 막연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이 왜 진부한 줄 아세요?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고 똑같다 보이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희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희망이나 꿈과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늘 똑같고 지루해요. 권태기가 자주 오잖아요. 오늘 들었던 여러분들이 NR 커뮤니케이션이나 이 비즈니스를 해보시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꿈과 목표에 대한 얘기를. 자, 꿈과 목표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제가 이 목표가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말에 출근해야죠, 그죠? 밤에 철회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어느 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61세에 은퇴한 사람의 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공무원을 재직하시다가 30년을 은퇴를 하셨습니다. 61세에. 90세가 되어서 이 사람이 써놓은 일기에 이게 전기입니다.
61세 은퇴를 하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만 했답니다. 근데 90세가 되어서 자기는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한답니다. 자기는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 제일 후회스러운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 삶. 이게 희망과 꿈이 없어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걸 만드시길 바라요. 이걸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근데 이게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게 나만의 허황된 꿈이구나. 제가 이제 승진을 쭉 했을 거잖아요. 그죠? 대리가 되고 주임연구원이 되고 선임연구원이 됐을 거잖아요. 선임연구원이 됐습니다. 이제 한 팀을 제가 맡게 됐어요. 대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내가 막연하게 열심히만 하면 이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팀장이 되고 나니까 조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조직 앞에 제가 뭔가 승진하는데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벽이 학연, 지연, 혈연의 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장 기업 드라마 한번 보셨어요? 기업 드라마를 보면 기업도 엄청난 정치가 난무하거든요. 왜 자기들만의 동창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아시죠? 절대로 혼자서 승진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게 뭔가 맨파워가 만들어져야 내 자리도 유지할 수 있고 누군가가 밀고 올라와 이게 나의 끈앞불이 돼야지 내 자리도 보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목표를 하죠. 제가 이 네임을 정확하게 얘기해도 상관없나요? 혹시 저거 해서 다른 데 올리지는 마세요. 보는 걸로만 만족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A시대 공대, 우리나라 공대 최고라고 하는 지방대학교에 부산대, 경북대 이쪽 파워가 되게 강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밀당도 하고.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찾고 갈 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방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죠. 선배들도 그다지 잘 돼 있지도 않죠. 이걸 제가 목격하는가 동시에 이제 IMF의 후폭풍이 울기 시작합니다. IMF 갖다 준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었고, 제가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큰 사고만 안 치면 정년퇴직이 그냥 보장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LG인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었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제 가정도 건사하고 제 노후도 준비하고 이러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IMF가 이걸 확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매년 5%씩 구조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이 5%의 구조조정 중에 어떤 사람이 포함이 되느냐 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멘토로 삼고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되게 성실하시고 리더십도 강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예우를 당합니다. 아무리 준비가 없었어요. 이분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사표를 써야 되는 거죠. 이분이 송별회 때 저희 후배들을 모아놓고 송별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송별사를 하는데 잘 들어라 후배들아 이러면서 니네들은 나처럼 되지 마. 이 한마디를 하고 떠나요. 근데 거기에 제 동료들도 많이 있었고 제 후배들도 많이 있었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선배님처럼 절대로 안 잘릴 겁니다. 제가 자르고 나갈 겁니다. 근데 물론 제 친구들 지금 부장이 되는 친구들 당연히 부장은 넘었을 거고 임원이 된 친구들도 있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런 결심을 했죠. 이제 이 직장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뭔가가 바뀌었어요. 연구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좋겠다. 저 성향하고도 되게 맞아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고 남한테 부탁 못하고 그냥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쪽으로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성도 별로 없고요. 사람하고도 이렇게 관계성도 그렇게 탁월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런 환경이 맞닥뜨려지니까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회를 좀 알아보자. 밖에 있는 동창회도 좀 다녀보고 솔직히 카네기 이런 거 하는 데도 가봤거든요. 이런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를 준비해보자라고 생각한 계기가 됐던 게 이 계기였습니다.
뭔가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 엔지니어인데 당연히 사업이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업에서 저한테 많은 기회를 준 게 어떤 거였냐면 외국으로 막 저를 출장을 많이 보내요. 이렇게 글로벌하게 하니까 출장을 다니면서 한번 아이템을 찾아보자고 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첫 출장이 어디였냐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거기 뭐 기계쇼 이런 게 있었는데 한 일주일의 출장길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좀 좋은 아이템을 찾아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물론 회사 업무 때문에 간 건데 찾아볼까 하고 막 찾았어 이제. 근데 솔직히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엄청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국물 안에 개구리 같은 놈. 저라는 놈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 조금 했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대부분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5년 후에 다 망합니다.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시 여러분들 가게 장사하는 데 가봐서 음식을 먹어보고 되게 서비스를 잘 받았다는 기억이 나는 장사하는 데가 어느 정도 있던가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정신들로 못 배우는 거죠. 그냥 보편적으로 나와서 제일 쉽게 차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70%가 100만 원도 못 버는 거 아세요, 요새? 100만 원도. 5년 지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없으니까. 온리 LG라는 그 기업 속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대기업 부장이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회에서 자기 부장인 줄 알아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고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활 속,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그걸 30대에 만났던 거고. 그 돌아오는 길에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제가. 더 세상을 더 말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해결하지 않는 몽해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를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하여튼 맨날 뭐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먹고 마지막 출장길이 어디였냐면 미국 달라스였습니다. 달라스에서 한국을 돌아오는 비행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되거든요. 14시간의 비행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 떠도 비행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감고 떠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실력이 부족하면 남의 실력을 빌려라 이런 거죠. 우리가 맨날 듣고 있는 홀러 같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건 많은데 이거의 방향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들고 와서 이제 저희 협력회사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타진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도 IMF에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한 달 정도 지나서 저한테 가지고 온 답이 뭐였냐면 과장님 회사 잘릴 때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십시오. 옛날에는 돈을 포대기로 담았대요. 왜냐하면 이걸 뭐 볼 수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매체가 그다지 다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뭐 생각나다 남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핸드폰 열어 다 보잖아요. 정보가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는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시대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먹고 살 데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왜 네가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서 숟가락 올려 살려고 하느냐. 뭐 자기들이 뭐 자기 시장에 뺏길까 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진짜 진심으로 조언을 해준 게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도 아니구나 하고 있다가 제가 NRC를 만난 거죠.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NRC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의 쭉 들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좋지 않던가요? NRC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통신, 우리 엔텔레콤, 엠보임, 쇼핑몰 이게 시대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시대하고 발맞춰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대다수의 세계 10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 기업들이 어떤 플랫폼 위에 만들어진지를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위에서 세워졌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 핸드폰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챗GPT도 마찬가지고 요즘 엔비디아가 대단하죠, 그죠? 세계 시총 1위를 했잖아요, 최근에. 예.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입니까? 그 반도체 만드는 거예요, 이제. AI가 막 활성화되고 나니까 H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세계에서 얘네들밖에 못 만드니까 시장성이 얘네가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계가 흐름이 통신이라는 베이스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엔비디아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없고 핸드폰을 제가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챗GPT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 거잖아요. 통신이잖아요. 그리고 영어는 어떤가요, 영어? 물론 지금 챗GPT 5원이 나왔죠, 그죠? 5원에 대고 하면 보이스로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다 답해줍니다. 여러분도 영어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죠. 챗GPT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 영어 시장도 엄청나게 바뀔 거다. 근데 잘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욕구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면은 가이드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여행철이 시즌이 되면 엠보에 대한 문의가 더 옵니다. 왜 가이드가 다 해주는데? 또 좀 심하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얘기하면 다 다국어로 번역이 돼서 통역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 되지. 왜 여행을 갔다 오면 엠보의 문의가 더 많이 올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잖아요. 자,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이 연결돼 버리니까 평가절하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거 혼자서 어떻게 다 짜나가요? 혼자서 1000명, 10,000명. 요즘 그러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통신 어렵죠? 블로그 쓰고 온라인 마케팅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보다 저 젊은 블로그 잘하는 친구를 리크루팅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해놓은 걸 여러분들이 쉐어하는 거잖아요. 저희 수익을, 그죠? 요즘 20, 30대가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요즘 SNS 안 하는 20, 30대가 어디 있어요? 그 친구들 2명만 잘 리크루팅 하셔서 AB로 쭉 알고 이 사람들 개통 열심히 시켜주면 여러분들 크게 할 일이 없는 거지. 없으면서 돈을 버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즘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 유통구조 중에 프랜차이즈 마케팅보다도 한 단계 레벨업 된 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도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아요? 네. 왜 삼성이 저렇게 대단한 기업으로 성장했냐면 거기 있는 이재용 회장을 대신해서 하는 직원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가 돈 안 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직원들은 직원일 뿐이잖아요. 직원이 사장의 마인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저기 계신 저희 두 스폰서가 저보다 돈을 많이 벌 거가 겁이 나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인 마인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제가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시고 실제로 제일 바보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과거의 생각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마인드라고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을 들이고 하고 싶으세요? 안 들이고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 그림 때문에 자유라는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NRC를 뛰어든 이유도 그런 거고. 어쨌든 제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시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 오늘 장원 왔는데 시간 좀 내줘. 이 전화가 와요. 빨리 퇴근하세요. 형 집에 갈게요. 집에 형수님이랑 애기는 어디 좀 보내놓으세요. 뭔가 만나는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 근데 왜 그랬지? 아니 그냥 할 얘기가 좀 있어. 그럼 술집에서 만나면 되지. 아 그냥 필요하다고. 근데 다행히 저희 처갓집이 저희 옆동이었거든요. 애기랑 와이프를 보내놓고 보통 9시 퇴근인데 7시 퇴근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는데 한 친구가 들어옵니다.
와서 뭐 커피도 마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뭘 하나를 펴더라고 이렇게. 아주 작은 화이트보드를 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포트블 화이트보드였던 것 같아요. 그걸 펴고 동그라미 세 개를 그리고 뭐 통신사 대리점 고객 이렇게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7분 사업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버벅버벅 되는 거예요. 알아보니 이 친구가 NRC 정보를 만난 지 3일 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왔으면 잘해야죠. 3일 만에 찾아서 사업 설명해야 돼요? 아 됐다 그냥 접어라. 말을 못하니까 소주나 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도 술꾼이었는데 아 싫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럼 가라 그랬죠. 가 그러면. 근데 가라 그러니까 챙겨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성적인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미안해서 불렀습니다. 야야 뭘 도와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형 핸드폰 하나 바꿔줘 그러는. 당연히 제가 예스라고 했겠죠. 그거 뭐라고 바꿔줄게. 사람은 늘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예스를 안 했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실제로 그 수많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야 나 싫어. 그냥 가. 물론 그 친구 다음에도 왔겠죠. 이건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고 헤어집니다. 저는 019를 안 쓰면 안 되는 회사에 다녔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019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019가 LG텔레콤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직장 생활 중에 하나가 이걸 1년에 20대씩 판매하는 거예요. 제가 냉장고를 만드는데 근데 019의 내 브랜드 가치가 너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진짜 제일 안 터지는 휴대폰 019. 근데 20대씩 팔아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은 전화해서 봅니다. 야, 나 직장에 잘리게 생겨서 좀 도와줘. 개통해서 보내놓으면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요. 이게 핸드폰이야! 이러면서. 냉장고를 팔아라 했으면 더 잘 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고 헤어졌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 개통해줘야죠. 개통해줘야죠. 근데 제가 보통 퇴근 시간이 9시, 10시였단 말이에요. 그때 토요일이 걸렸으면 토요일이 오늘 같은 토요일이 개통해주기로 했으니까 갔어요. 이제. 센터라는 곳을 가서 뭐 썼어요. 쓰고 그날은 사업 설명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듣고 서류를 썼는데 그날 또 개통이 안 돼. 그때는 그랬습니다. 개통이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모토로라 40만 원 현금 주고 요금 30만 원 내고 일주일 만에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가서 사업 설명을 한번 들었어요. 근데 제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영어를 모르면 영어가 들려요? 그냥 웅웅 하는 것 같잖아요. 사업 설명에도 웅웅 하는 것처럼 들린 거죠. 제가 뭐 관심이 없었으니까. 핸드폰을 이제 KTV 백에 들고 집에 들고 갔죠. 이제. 이걸 차에 내가 이걸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해준 거예요. 이걸 들고 집을 안 갔어야 되는데 차에 놔두고 갔어야 집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와이프가 물어보죠.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좀 솔직한 편이에요. 누구 친구 알잖아. 걔가 핸드폰 개통한 일하는 것 같아서 개통해줬어. 얼마 줬어? 30만 원 선물 내고 이렇게 해줬지. 그러니까 와이프 혀를 차는 거예요. 당신은 역시 제가 이 말고도 사고가 많았거든요.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귀가 너무 얇아. 왜 자꾸 다 해주는 거야? 제 친구는 뭐 저는 친구라는 개념이 이랬거든요. 친구가 뭘 한다 해주면 바꿔줘야 되는 게 친구잖아요. 뭐 정수기 판다고 하면 정수기 사주고 고깃집 하면 고기 먹고 또 싸우고 그게 친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무늬만 친구인 놈들이 너무 많아요. 무늬만 친구야. 핸드폰 하나 개통해달라고 하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 하나 사달라고 하면 뭐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친구예요 이게? 물론 제가 제 친구가 호스바 차 좀 바꿔줘. 당연히 안 바꿔주죠. 제가 허용되는 제가 경제 범위 내에서는 저는 해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해보시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게드링이 됩니다. 실제로 내 친구 중에는 200만 원을 그냥 보내 그런 친구도 있어요. 보내줬어요 저한테. 뭐 하려고요? 핸드폰 개통 보내줄게. 이 친구 서울대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PD에 이런 거
그게도 요금 너가 보내줬어.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는 그런 놈으로 또 지킨 거죠. 해를 잘못 산 당신은 쩌쩌쩌러. 그리고 또 헤어졌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매일 전화 와요. 강의 좀 들어보세요. 강의 좀 들어보세요 해서 한 달에 3번 정도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두 번째까지는 몰랐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인 줄 알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 줄 알았냐 몰랐어요. 궁금해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때는 검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겠지. 세 번째 강의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가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모르시죠? 이꼬르 다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게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요 천정에서 한 1톤짜리 해먹은 저 머리를 퉁 친 기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다단계는 세상에 나쁜 놈들이 하는 거고 머리에 뿔난 사람이 하는 거고 인생의 막장담으로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있잖아요. 제가 용기 있게 이 설명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끝나기만 끝나라 도망가야지. 강의 끝나고 도망을 왔죠.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나서 도망을 왔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오잖아.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전화를 진짜 잘 받습니다. 왜 잘 받느냐면 저희 어머니 교육관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 무시하지 마. 남을 무시하면 너도 무시당해. 두 번째가 뭐냐면 어디 가면 절대 빈 티 내지 마라. 없는 티 내지 말라고. 그럼 없는 사람만 모이니까. 제 어머님이 되게 가난했는데도 제가 어디를 가면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입혀서 보내는 게 소풍을 가더라도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안 받는 건 남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전화 안 받는 놈이 많아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수강생 관리를 해보면 카톡 1이 없어지는데 한 달이 걸려요. 카톡 1이라는 게 없어지는데 쏙 터져 죽겠어. 그래서 저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실제로 MZ처럼 살려고 하지 마라. 모든 세상에는 문화라는 게 있다. 뭐 Z세대 문화도 있을 거고 신세대 문화도 있었을 텐데 그 문화처럼 살면 이는 보편적인 사람밖에 안 돼. 그들이 만들어진 문화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네가 문화를 창조해. 이런 건 나쁜 거야. 그 다음부터는 또 카톡 1이 바로바로 없어져요. 한 달 지나면 또 안 없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어서 전화를 받는데 제가 핑계를 대요. 오늘은 회의가 있고 내일은 출장을 가야 되고 출장 갔다 오면 아플 예정이니까 전화하지 마라. 어쨌든 그러고 이제 지나는데 어떻게 이제 전화는 잘 받으니까 형 그러지 말고 1박 2일 한번 갈래요. 그래서 제가 욕을 잘 못하는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 미친놈아. 노 그랬죠. 노. 이때는 진짜 이 노의 강도가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강도였습니다. 노! 전화가 또 와요. 노! 또 와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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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7번이 전화가 와 8번 전에 예스가 돼요. 왜 그랬냐면 내가 미안해질 거야.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저희 그룹 구호가 찔긴 놈이 이긴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해주는 거예요. 다단계 줄 알고 갔습니다. 첫 BTS가 2003년 1월쯤 됐을 것 같아요. 대전 홍인 호텔이었습니다. 갔더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300명 정도가 앉아있어요. 제 자리를 너무 멋진 데를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이 자리. 아마 12시까지 강의, 11시 반인가 12시까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한 6타임 정도 강의를 했던 것 때는. 근데 내용을 들으니까 비슷해요. 이런 것 같아요. 갖고 싶이 다단계 합시다. 갖고 싶이 다단계 합시다. 에너지는 좋은 다단계예요. 막 저를 꼬드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앉아서 뭔 생각했어요.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니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부정이 생기는 거죠. 진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솔직히 제가 참아가서 갔으면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아니다. 복이죠, 이제 이 정도면. 또 전나와요. 두 번째는 어떻게 가느냐. 제가 이제 저희 LG 중국 공장이 천진에 있고 냉장고 공장은 태주라는 남경 옆에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토요일 아침에 상해로 와서 10시쯤 공항에 내렸어요. 김해공항에. 공항에 내렸는데 그놈 새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잘 받는다고 출장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 기다리는데 제가 늘 제 로망이 뭐였냐면 일을 갔다 출장을 갔다 오면 공항에서 누군가 저를 반겨주는 TV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꽃을 좀 들어주면 너무 땡큐고 그거 들고 있는 게 여자였으면 더더욱 땡큐고 근데 꽃은 없었고 여자도 아니었는데 그날은 제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저를 환하게 반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피우기까지 나와줘? 김해공항에서 저희 집이 창원이었으니까 가는데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 차가 돌아서 어디를 갔냐면 가야산까지 갑니다. 스포츠님 아시죠? 가야산에서 그때 세미나 했던 거. 어쨌든 제가 욕을 못 배웠는데 이 2시간 반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욕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방법이 없잖아. 차도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한 달 정도 출장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가서 들었는데 아니죠. 이제. 이때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옵니다. 형 마지막이야. 이제는 절대로 안 괴롭힐 거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안도감이 듭니다. 이 친구한테 밀리는 숙제를 다 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제가 안 해줘도 큰 소리를 칠 것 같고 그게 2003년 3월쯤 된 것 같아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 속리산 저기 3월에 왔는데 창원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얀 눈이 속리산에 저 솔잎을 쫙 누르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일 정도로 포근한 거예요. 강의는 비슷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때 느꼈던 감정은 다른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런 건 똑같아요. 결혼하신 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지금도요? 지금 없어요? 바꾸셨나요? 제 와이프도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최진실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느꼈던 NRC는 완전히 다른, 비슷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선불은 제가 너무 많이 봐왔던 거고 해외를 다니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게 다단계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책을 하나 저한테 던져준 게 있어요. 책을 그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그때는 쓰리란이 필요했으니까 3 곱하기 3을 해서 엑셀에다가 여기다 십자가가 딱 됐는데 여기 대고 쭉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10단계만 딱 내려가면 29,000 몇 명이 들어와요. 곱하기 요금 3만 원 곱하기 35%. 이걸로 제가 비전을 본 거죠. 이걸 보는데 뚜껑이 확 날아가 버려. 뭐야 이게. 3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를 찾아갑니다. 점심을 회사에서 먹고 이제 제 친구, 이 친구는 제가 대학을 갈 때 등록금 절반을 낸 친구였어요. 완전 저희 절친. 이 친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회사 사무실 갔는데 이 친구 방에 화이트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3개를 그리고 저도 한 10분 설명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를 더 그렸습니다. 네가 이렇게 설명하고 내가 설명 이렇게 하고 이 그림을 그리고 내려가니까 이 친구가 뒤통수를 줄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보드에 푹 쳐박혔어요. 그냥 친 게 아닙니다. 풀스윙으로 딱
야, 이 바보 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다단계하자고 하냐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쑥스럽고 쪽팔리고 남 앞에서 후들거리는 다리가 떨려가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고 제 주차장에 한 1시간 정도 앉아있습니다. 너무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포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뒤통수 때린 놈한테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원래 제 목표가 2003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003년 12월이 되면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돼야죠. 산꼭보기산 봤잖아요. 이 목표를 띄웠단 말이에요. 9시 10시에 퇴근해서 어떻게 사업하냐고요? 유난 시 12시 하면 돼요. 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부업을 했지만 전업 같은 부업처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결론이 12월이 됐습니다. 12월 30일이 됐는데 쫙 봤어요. 이제 파트너가 딸랑 2명밖에 없어요. 제 직급은 실버 디렉터였습니다. SDD가 아니라 just SD.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볼 수당이 얼마나 들었는데, 제가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약간 수당을 제대로 주는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를 강제 개통을 시켰는데, 그때는 뭐 직접 본 장님을 개통할 때마다 주는 돈이 있었어요. 그게 14,400원이 정확한 날짜에 찍히는 거 보고 이 통장을 제 사무실 서랍 안에 넣어놨습니다. 12월 31일, 30일 날 이 돈 찾아서 고 해외에 이러려고. 근데 마지막 날 이 ATM 기기를 들고 쭉 밀어보니까 수당이 뭐 찍히긴 찍혔어요. 이렇게 몇천 원씩 다 모아보니까 33만 원인 거예요. 33만 몇천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급은 실버 디렉터에 파트너는 2명밖에 없고 토탈 수당이 33만 원. 이 성적표를 들고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포기라는 단어가 아니 100%가 아니라 그냥 포기야. 근데 여러분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하루 차이잖아요. 해가 바뀔 뿐이고. 근데 개념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때는 반성의 모드, 이때는 희망의 모드예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1월 1일이 되면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루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LG를 더 다닐 거냐, NRC를 놓고 많은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냉철하게 제가 여기 가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 제가 임원이 됐겠어요? 제가 입사할 때 10,000명 입사했는데 아마 임원이 된다라는 건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들 것 같고, 그냥 있어봐야 말 부장일 거고, 부장은 다 가니까. 그러면 그새는 56세가 정년인데 그 다음부터 어떡할 거냐.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습니다. 이때. 자, NRC를 하는데 꾸준히 하자. 언제까지? 56세까지. 20년을 그냥 해보자. 근데 20년 후에 제가 벌 목표 금액이 얼마였냐면 300만 원씩만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거였어요. 왜? 제가 직장생활하면 연금도 있을 거고 퇴직금도 있을 거니까 우리 두 부부가 사는 데는 큰 무리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해보자. 크게 대안도 없으니까. 근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삶을 오늘 살았다고 내일도 그냥 살면 당연히 그 다음 날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게 또 반성이라고 그래요. 반성. Why? 왜 나는 안 돼? 우리 스폰서님 연간에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Why라는 퀘스천 마크를 보편적인 사람들은 사회에다 던져요. 남한테 던집니다. 뭐가 안 되면. 우리 신랑이 나는 신랑을 잘 못 만나서 삶이 이래. 그 신랑은 누가 선택했어요? 사회가 이래서 안 돼. 세상을 원망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은 다 포장마차하면 다 했습니다.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해박한지 몰라. 제 와이프도 아침에 일어나면 YTN만 보거든요. 정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며칠 전에 쭉 깨오르 전에
당신이 대통령이 돼 그러면 그럼 다 바꿀 거 아니야? 피곤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답은 모든 게 나한테 있잖아요, 그죠? 왜 자꾸 남한테 세상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상대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꾸려면 아까 이혼을 하시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파트너를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뀐다니까.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한테 냉철하게 한번 던져봤어요. 네가 진짜 잘하고 있느냐. 그 NRC는 참 좋은 게 이 사업이 좋은 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근데 이걸 안 믿죠. 저는 NRC는 좋은데 이게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뭘 하라고 이렇게 쭉 출근해라, 뭐 행사를 가라, 초대 이렇게 해라,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제 옆에다 이름을 쭉 쓰고 부등호를 해본 거예요. 잘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랑 비교했을 때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등호를 1년에서 이거 한번 바꿔보자 한 거죠. 그래서 하나씩 바꿔본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사람이 변화를 하는 건 가식이라는 게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억지로 뭔가 해야 된다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 그게 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완전히 내 걸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은 취미가 직업이 되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취미는 취미일 때뿐이에요. 취미가 직업이 되는 그 순간부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취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엠보임을 취미로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폰서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왜 열심히 하고 하루에 한 시간,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하거든요? 한 명의 수강생을 만나서 미팅하고 끝. 결제를 나면 땡큐, 아니면 그만. 그게 조직 힘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취미가 직업인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이 취미가 직업이면 참 좋은데 돈이 많을 때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을 때. 그래서 하나씩 바꿔봤어요. 결론이 났습니다. 이래도 1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 진짜. 2004년 12월이 됐어요. 실버였던 제 직급이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2명이 있던 파트너가 150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인원수 대비해서 객단가가 너무 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품을 쓰는 게 소비자 친화적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 명이 그냥 핸드폰 쓰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소비자를 모집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컨텐츠나 요금제나 이런 게.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다 소비자 친화적이잖아요. 경쟁력도 있잖아요. 비전도 당연히 있는 거고. 사업자라 소비자를 만들기가 너무 좋은 지금 환경이에요. 실제로는. 통신도 그렇고 엠콤도 그렇고 내가 노력만 하면. 요즘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파트너가요. 엠콤을 해보고 때가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3개월 만에 38명 수강생을 만들었어요. 제가 엠콤 트레이닝을 저희 센터에서 하는데 이 친구는 한 달 만에 완전히 마스터를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마케팅만 합니다. 3개월 만에 실제로는 2달 만에 한 거죠. 한 달 동안은 플래너로서 해야 될 학부모 미팅이나 전화 상담하는 걸 자기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그다음 마케팅을 해서 3개월 만에 38.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발 집에 가서 제가 녹화를 다 해주고 녹화를 제가 학부모 만나서 미팅하는 거 녹화하고 전화 상담을 녹화해서 보내주는데 안 봐요. 트레이닝 시키는데 트레이닝 장소에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당연히 안 되죠. 이 사람 차이는 뭘까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 거야. 세상에 돈 버는 사람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특별하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가르치는 대로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0명이 됐어요. 이때 제가 벌어들였던 수익이 LG의 수익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돈 많이 생기면 직장 다니고 싶으세요? 이게 12월이었습니다. 1월 1일 휴무 쉬고 1월 1일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거기서 출근 안 하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출근을 안 했어요. 저희 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번도 결근 무단 결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화도 안 하고 전화를 안 드리고 결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와서 곽 과장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무슨 일 있어? 없는데요. 그럼 왜 출근 안 해? 그냥요. 오늘 가기 싫어.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 안 하고 싶으세요? 핑계 안 대고 솔직한 내 감정을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저의 로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았어. 3일 마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희 부장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3일 후에 제가 사표를 들고 왔습니다. 당연히 보지도 않더라고. 서랍 툭 던져놓고 알았어 이래. 사표가 한 3개월 지나서 수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희 부장님한테 던진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부장님, 제가 이제 그때 막 차장이 되려고 말려고 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과장 중에도 한 중간 정도 됐을 때고 그분이 이제 고참 부장님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5, 6년 있으면 부장님이 될 것 같은 부장님 위치에 갈 것 같은데 부장님은 왜 다니세요? 저한테 뭐 저희들한테 뭔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던져줘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답을 못하죠. 너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자꾸 사표를 이 형국에 이 시국에 뭐 할 게 있어요. 솔직히 다단계 합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05년 3월에 전업을 했습니다. 3월에 전업을 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요때 제가 500만 원도 벌었던 것 같은데 수당을.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 연봉이 한 5천만 원 됐으니까 이 돈으로 집에 생계비를 주고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라인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A 라인은 부산의 한뭉택이, 대전의 한뭉택이, 후원이 2군데만 가면 돼요. 서울에 조금. B 라인은 전국 100개 센터에 50개 센터에 다 했습니다. 제주도까지 한두 명씩. 후원을 가는데 봄에 나오면 여름에 들어가야 돼요. 한 바퀴 뺑 돌면은. 근데 이때 전업자가 박대인그룹장밖에 없었거든요. 봄에 나와서 후원비가 장난 아니고 이게. 그래서 저희 그룹에 남의 눈에 물대죽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형제라는끼리 서로 협의하면서 살자. 서로 도와주면서 살자. 그래야 편할 거잖아요. 내가 했던 이 어려운 과정을 저희 파트너들이 답습한다라면 이거는 시스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고민하다 그런 걸 제가 만들어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2005년 10월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 되니까 200명의 파트너가 만들어졌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AB가 다 분리가 되고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게 2006년도예요. 6년.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탱탱 노는 거죠. 제가 꿈꾸던 놀면서 돈 버는 사람이 되보자. 이렇게 공부했지.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좀 하다가 엠프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엠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제 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죠. 이제 사람하고 만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제 A라인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원래 제일 헤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분이 B라인이었어요. 제 A라인은 북미에서 크고 있었고 우리 박대인그룹장 쪽에 여기 BA라인의 첫 시작이 제 협력회사 대표였어요. 이분이 제 LG 사수였습니다. 저한테 물려주고 창업을 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이분하고 저랑 만나면 보통 술을 이제 퇴근하고 나서 먹고 이 사람하고 만났다면 무조건 조간신문이랑 같이 배달돼요. 이렇게 술을 먹으면. 이 사람의 목적은 이제 자기를 LG 등록시키는 게 나한테 미션을 주려고 한 거고. 그랬던 제가 어느 날부터 그분이 맨날 전화가 와 일주일에 한 번씩 과장님 오늘 술 어때요? 아니요. 제가 좀 하는 게 있어요. 바쁩니다. 자꾸 제가 한 3번인가에 거절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퇴근하는데 저 차를 따라온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지 궁금하다. 그때 저희 센터가 창원 터미널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차를 주차하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저를 툭 잡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 왔습니까? 아니요. 어쨌든 왔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 사업 설명을 딱 듣더니 선물 너무 좋네요.
선불이 너무 좋대 자기는. 자기는 미수금 걷는 게 너무 힘든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초대하신 분이 자기 삼촌이었어요.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이 세 번째 등록된 사람이 이제 문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제가 어느 날 제가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루비 때였습니다. 부산에 초대가 된대요. 오후 2시에. 미팅하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무를 하다가 부산까지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들으면 LG에서 잡으러 올 수도 있는데 근무. 그래서 이분 스펙을 쭉 보니까 이런 스펙이에요. 그 초대 이게 뭐 있잖아요. 명세서에 보니까 부산의 7승포 넘버 3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초대가 됐는데 그때 한 8월쯤 됐나? 하얀 모시 옷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오신 거예요. 센터 사업 설명을 딱 듣고 나오더니 딱 제가 앉아있으니까 이렇게도 안 봐요.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돈 되는 겨울, 돈 되는 겨울. 됩니다. 제가 내일부터 해볼게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분 때문에 철이 듭니다. 아,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분은 술을 마시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요. 진짜. 술 먹다가 뭐 술병 깨는 건 예사일이고, 제일 충격적인 게 어떤 거냐면 파트너랑 저희들 미팅하고 나면 술 먹으러 가요. 뭐 이렇게 강의 세미나 마치면 술 먹으러 갔는데 파트너들 쭉 있고 제가 옆에 있고 그분이 앞에 앉아 있어요. 소주를 건배하는데 소주를 딱 먹더니 딱 찍는 거예요, 머리에. 확 비빕니다. 피가 쫙 나요. 딱 파트너를 보면서 똑바로 왔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요,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이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성공하게 뭐고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잘못하다가. 근데 제가 그때 읽고 있었던 책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의 유유상종은 모임할 때는 좋다. 사업에서는 아니야. 너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직언을 해주는 거예요, 니한테. 이런 내용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도전을 해본 거예요. 주먹으로는 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식을 이분한테 배웁니다. 사랑이라는 거. 남남도 사랑이 가능해요. 이상한 사랑 말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진정성이라는 것, 이런 걸 배워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더 순수합니다. 잔머리 안 굴리잖아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JQ 지수 높은 사람인데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하다가 한일파 보스도 나오고 이렇게 쭉 해요. 근데 우리 박일봉 목사님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일봉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분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도 못 바꿨고 학교도 못 바꿨는데 자기를 바꾼 건 NRC였다. 자기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 비즈니스가 뭐 돈을 만드는 비즈니스, 돈을 버는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돈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도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만드는 게 어떤 거냐면 지구상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챗GPT가 난리를 치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사람하고 관계식 하는 거예요. 이건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내 사업이 더 확장되는 거고 더 커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택적인 만남을 하고 내 보기 싫으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밖에서는. 그러면 내 사업에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사업 망하는 사람 대부분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그래요. 물론 시대를 잘못 탔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저는 NRC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고민도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다 꿈이라는 거 있으시잖아요. 꿈. 있으세요? 저한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 리스트도 만들어 봤어요. 포기는 실제로 포기가 아니라 소중한 내 거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걸 잠시 내버려 두는 거죠. 뒤로 미루는 거죠. 세상에는 중요한 거와 급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와 급한 거.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그게 내 현실이잖아. 다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 작은 나라가 지금 국가 경쟁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드는 건 우리의 노력들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왔으면 나의 경계도 펴야죠. 열심히 안 사셨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이고요. 여러분들의 미래잖아요. 미래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급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시면 그게 날씨만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래서 제가 테니스 치는 걸 잠시 포기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테니스를 쳤고 이 운동도 마약이잖아요. 그죠? 안 하면 뭔가가 몸이 찝찝한. 근데 이거를 제가 다 하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주말마다 테니스를 쳐야 되는데 저한테는 최고의 피크가 주말이었는데 잠시 내려놓자. 두 번째가 낚시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낚시해 놓은 걸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낚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려면 낚시꾼을 또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도 제 연구소장님이 낚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바로 현지에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벽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낚시 들고. 하면 저는 낚시 때는 그냥 떡 던져 놓고 잡히기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 봄에 남해 앞바다에 가가지고 선상에서 쫙 썰어가지고 끝내준다니까 이게. 낚시도 이제 그래서 좀. 세 번째가 자존심이었습니다. 저 자존심 세게 생겼죠. 이 자존심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모든 갈등의 시작이 뭘 것 같아요? 남편과 와이프의 자존심, 애와 나, 스폰서와 파트너, 직장 상사와 이 모든 게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제 딸이 첫 돌이 시작했을 때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딸이 대학교 4학년이에요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유치원 시절에 어느 날 제가 옛날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집을 들어갔는데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꼬마가 좁고 넓고를 어떻게 알아요? 비교 대상을 본 거죠 어디 가서. 그래서 여보는 어디 갔다 왔어? 친구 집을 가서 친구 집 아파트 60평이었대. 아니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이게 가정에 대한 핸디캡이 있잖아요. 가난에 대한 핸디캡이 있으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막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나는 솔직히 내 같은 가정 형편을 안 만들어주기 위한 게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날 환경은 다른데 느끼는 게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더 당당해지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손바닥 디비서 이게 팍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딘가 사람은 모티브가 있어야 변하는 거니까 이 모티브가 저한테 제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좀 당당해져 보자. 자, 그러니까 좀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집을 보러 이사를 갔습니다. 집을 보러 다녔어요, 이제. 그때 제가 조직도 많이克服했을 때. 근데 그 집을 갔는데 저희 딸이랑 갔단 말이에요. 딸이 들어가더니 집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야죠, 그 집을. 네. 그 집이 이제 복층 아파트인데 평수가 아래로 한 7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샀죠, 그걸. 물론 지금은 그게 필요 없잖아, 이제. 그래도 그 차익분도 되게 많이 재미로 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것들이 선택의 기로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통해서 오늘이 결정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선택의 총합이 여러분들이 오늘의 모습이다라면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택을 하는 자리였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많은 직업군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NR 커뮤니케이션만큼 평등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도 없죠. 나의 뭐 능력, 뭐 스펙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느 기업을 들어가더라도 그런 스펙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곳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좋은 선택의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를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